윤석열 수사 겨누는 민주당. 자, 대권 주자 관련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죠,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그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들었던 송영길 대표의 발언, 여기에다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도 힘을 실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송영길 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윤 전 총장한테도 조 전 장관한테 들이댔었던 그 잣대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한테 공정했는지,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한테 제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은 공정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정작 자신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윤건영 의원도 여기에 좀 힘을 보탰습니다. 윤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의 가족처럼 윤석열 전 총장도 8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 하나 없도록 탈탈 털라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검찰이 왜 다른 행태를 보이는가에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장모가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3년의 구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정서법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이 부분은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다. 네, 지금 윤 의원의 말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 검찰 그리고 언론이 조 전 장관이랑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 전 장관의 장모가 3년을 구형받았다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윤 의원도 역시 조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 서로 다른 잣대를 지금 들이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검찰과 언론이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 혹시 입장이 있을까요? 네, 송영길 대표의 공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측은요, 입장문을 내면서 굉장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가족 변호인이죠. 송경식 변호사는요, 정치인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손 변호사는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대응을 자제해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요, 앞으로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여권의 공세에 대해 법적 처벌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가족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요. 앞서 정세균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대로 밝혀져야죠. 사실은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매우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하고 윤석열 총장 케이스하고 기준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윤석열 총장 또한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이 여권에서 나오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가 지금 보면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와 맞물려서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을까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는 걸까요? 일단 그게 제일 관심인데요. 최근 가장 핫 이슈인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놓고 윤 전 총장은 입 밖에 조 전 장관의 얘기를 현재 하고 있진 않습니다. 가장 최근 윤 전 총장을 만난 인사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윤석열 전 총장 행보와는 달라진, 예를 들면 공개 행보가 시일을 두지 않고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잖아요. 그동안 이제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국민들도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그 식사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이야기나 나오진 않았습니까? 뭐 해고록 때문에 요즘에 안 나왔고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다른 이슈가 많아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메시지보다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윤 전 총장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이와 더불어서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여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의 경우에는 이 추미애 전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내고 있는데요. 네. 이 주호영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부는 형사재판에 가 있고 일부는 민사재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다 장모 측이 많이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1차적으로는 문제 없는 걸로 됐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검사장 라인에서 여러 가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반면 여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이 했던 것이 정치적 기소였다라는 입장인데요. 여당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들 혹은 법사위 출신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과 소통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검찰에서 근무하고 검찰총장을 지낼 때부터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해왔던 게 아닐까. 윤 전 총장의 장모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의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온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내놨고요. 이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이 검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누가 검찰 수사에 신뢰를 보내겠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소 의원님, 최근 들어서 이 여권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가 점점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조국 사태 사과와 이게 또 맞물리거든요. 혹시나 예전으로 돌아가서 조국 대 윤석열 이 구도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이 송영길 대표가 사과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과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슈를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가는 그렇게 좀 강도 높은 이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거론을 하면서 이 조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자꾸 이슈의 중심에 오르고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고 한다는 것은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조국 전 장관 부분이 향후에 대선 국면에서 큰 어떤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긴 다 생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지사가 이 조 전 장관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대선이라는 것은 이제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자꾸 부각이 된다면 그건 민주당 여권과 관련된 이른바 내로남불 문제, 위선의 문제가 다시 또 부각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이제는 이제 조국은 조국의 길을 가야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맥락이 그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권 내에서도 뒤로 갈수록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커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꿈꾸는 정치,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꿈꾸는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라는 게 벌써 지금 2년, 재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조국, 윤석열 이런 프레임이 얘기가 되고 화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진작에 이걸 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털고 가야 될 그런 문제다. 오히려 야권에서는 더 반길 수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부분이 자꾸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이. 야권 입장에서는. 예, 반면 여권은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강성 지지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윤 전 총장 양측 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 크게 불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크게 뭐 이 조국 대 윤석열의 이런 프레임 자체가 향후에 어떤 중심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은 그렇게 저는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 조국 대 윤석열 구도가 다시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종섭 위원 논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 구도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다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윤정 기자, 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지인들한테 이 국민의힘 입당 이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이 최근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2번을 달고 대선을 나가겠다.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합류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사를 한 겁니다. 또 현재의 상황을 이 산을 오르려고 배낭을 맨 상태에 비유를 하기도 했는데 이 산길을 오르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길이 끊기면 다른 길로 가야 할 것 아닌가라고 해서요. 일단은 행선지를 국민의힘으로 정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국민의힘 당 상황에 따라서 이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행선지를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으로 정한 계기는 뭘까요? 네, 뭐 사실 이 제3지대로 나왔을 때 어떤 불확실성, 어려움도 영향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큰 건 최근 이 국민의힘 초선들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이 당의 변화의 바람,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 전 총장은요, 윤 전 총장의 지인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을 품고 있지만 이 최소한 국민의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해서 변화를 가속화하는 게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동석 기자, 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지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을 넓혀가잖아요. 이들의 입에서도 확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사실은 현재 현실화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만난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윤 전 총장과 식사를 함께한 권성돈 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권 의원은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한번 결정하면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당과 함께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오는 걸 완전히 상수, 그러니까 자연적인 운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기자, 간략하게 하나만 짚을게요. 지금 백넘버 2번, 뭐 2번을 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뜻의 지인에게 전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윤지연 기자도 전해드렸죠. 제3지대 신당 마음속에 없다는 윤 전 총장의 의지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백넘버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는 해당 기사를 직접 캡처까지 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양복안에 백넘버 2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기류가 이 윤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지금 주류예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보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귀는 단계고 아직 결혼 얘기 나온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알 수 없다. 또 측근이라는 사람 통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당 또 반대선은 여지를 또 남기고 여지를 남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하면 그거는 정치 참여 선언이고 또 대권 후보로서 내가 나서겠다 이 여러 가지 함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그만둔 지 아직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3월에 그만뒀으니까 한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그 후에 변신을 해서 제1야당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이 상당폭 떨어질 거예요. 그런 통과 의례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왜 떨어지느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지금 현 정부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강단 있게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고 배제되려는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박수를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검찰 안팎에 그러니까 오로지 검찰 권력의 중립성, 검찰 권력의 독립성이라는 것만을 지키라며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이 이렇게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물론 지금 이미 정치활동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에 검찰총장직 사임한 직후에 그럼 언제 공식 선언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주목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선언 안 했어요. 최근에 보면 5.18 메시지라면서 약간의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었었죠. 정치 이미 활동은 그걸로 나는 이미 한다라는 거 보여줬고요. 왜 지금은 그럼 국민의힘에 자연스럽게 입당 이 카드만 남게 됐느냐? 첫째는 시간이 없죠. 조직 그다음에 돈 이런 거 꾸려나갈 시간이 우선 없다는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지대 신당 이걸로 가려면 기존의 정당들이 유권자나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정말 기존의 정치 세력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확연한 염증 기류가 흘렀을 때인데 흡수할 수 있는 유권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야권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오세훈이라는 중도 확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먹혔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젊다는 이유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예.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과거의 꼴통, 수구, 보수, 극우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어지는 듯한 이게 이제 맞물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제1야당이 가장 접근이 쉽고 손쉽게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직 바로 검찰총장이 제1야당에 들어갔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당장 눈앞의 충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여지를 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윤지영 기자, 여권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 윤 전 총장의 가장 강력한 맞수하면 이재명 지사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이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는 21일 이 출마를 공식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1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른 예비 등록 시작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등록 시작일에 출마를 선언한다는 거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친문 진영에서는 경선 연기론을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재명 지사 이 예비 등록 시작일에 이 출마를 선언을 함으로써 경선 연기는 없다. 이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이 21일 전후로 출마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정세균 전 총리는 두 사람
호남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은데 6월 셋째 주 그러니까 14일에서 20일 사이에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한 6월 말 안에는 다들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 당대표 경선 절차가 한창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 되다 보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 얘기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최고위원 후보들의 아이디어 싸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아이디어 싸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 네,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닥치라고요? 네, 닥치겠습니다. 닭을 쳐야 의원 내각제가 되나 봅니다. 저는 이만 닭을 치러 가보겠습니다. 김 기자, 닭을 치러 가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정신이 번쩍 드는 오프닝이죠. 이 아까 보신 그 천광성 후보 지금 의원 내각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얘기처럼 의원 내각제는 결국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존재감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좀 각인을 시켰는데. 저도 오늘로써 더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근데 이 천 후보가 이 이목을 끈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감히 5.18을 언급할 수 없고 자격은 없지만 과거 막말로 심려를 끼쳐드린 정치 선배들을 대신해 사죄 올립니다. 여당과 야당,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같은 정당입니다. 사과와 반성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조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여당 정치인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광주에서 열렸었던 첫 합동연설회에서 선배들을 대신해서 이 당내에 있었던 5.18 막말에 대해서 사죄한다라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절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또 보신 것처럼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을 또 대신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어때요? 네, 이 다른 후보들 조수진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갑자기 자기의 눈 크기를 얘기하고 나섰는데요. 예, 같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조수진 눈 감아도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좀 뜬금이 없죠. 네. 눈을 감아도 똑똑해 보이지 않냐라는 이 말 대체 왜 한 건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왜 다른 상대당 의원을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 지난달에 있었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였었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전해드렸었죠. 네, 보신 것처럼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바로 그 사건을 빗대서 저 눈 감아도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조 후보 근데 이 외에도 이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또 한 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저는 호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런 제가 1등 최고위원이 된다면 확 디비졌다.
일낸다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바꿉시다. 네, 약간 사투리가 좀 어색하긴 어색하긴 합니다. 하네요. 네, 하지만 이 패기만큼은 어마어마하긴 한데, 네, 이렇게 좀 사투리로 공략한 후보, 조 후보 말고 또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수석 최고위원으로 좀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어데 저 앞서간다이가 하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원 동지 여러분, 억수로 사랑합니다. 네, 이 경상도 사투리에 지금 머리 위로 손하트까지 하면서 배현진 후보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네, 저도 고향이 그쪽에서 아는데 두 분 다 사투리는 조금 어색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최고위원 후보가 15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튀어야 산다.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